2013년 3월 27세의 바네사 칼터의 시신이 조지아 주 아틀란타에 있는 그녀의 집 주 침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어진 수사는 충격적인 배신, 기만, 잔혹한 폭력의 네트워크를 드러냈습니다. 불과 열흘 전인 2013년 2월 28일, 바네사는 부유한 사업가인 마이클 칼터와 바하마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것은 동화 같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지만 닫힌 문 뒤에서 그들의 결혼은 거짓말, 비밀, 불륜 위에 세워졌습니다. 2013년 3월 8일 이른 새벽,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나라를 분열시킨 잔혹한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오전 5시 47분, 조지아 주 아틀란타의 한 보안 마을에 사는 남성으로부터 112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거의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전화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방금 아내를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말하고 당국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대처하도록 훈련받은 교환원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려 질문했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당황함도 후회도 일어난 일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전에 결정된 일을 보고하듯 사실만을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집에 다른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그와 아내뿐이지만 그녀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오전 5시 55분에 도착했을 때 보안마을 밖거리는 아직 이른 아침의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아무런 방해도 없었습니다. 폭력 범죄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크고 현대적인 집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은 칼터 부부가 자신들을 위해 구축한 우아한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입구 바로 앞에 서 있는 남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의 손과 옷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이클 칼터는 경찰관들이 다가왔을 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받을 때까지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곳에 서 있었고 숨은 느렸으며 눈은 공허했습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경찰관은 그를 보고 이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이 잔인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범죄의 끔찍한 실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휴식과 친밀함을 위한 공간이어야 할 주침실은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의 현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흠잡을 데 없던 벽은 이제 피로 얼룩져 있었고 값비싼 리넨으로 덮인 침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트는 뒤틀려 있었고 베개는 바닥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전신 거울은 깨져 있었고 그 뾰족한 파편들이 카펫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피 묻은 대리석 램프가 놓여 있었고 그 무거운 받침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발치에는 바네사 칼터가 누워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흠없는 피부와 섬세한 이목구비는 사람들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 아름다움을 앗아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턱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틀어져 명백히 부러져 있었습니다. 한쪽 눈은 부어 감겨 있었고 그 주변 피부는 검고 멍들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짙은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그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증명했습니다. 방어훈으로 뒤덮인 그녀의 손은 한때 그녀를 사랑하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던 남자에 맞서 필사적으로 싸웠던 투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이런 현장을 다루도록 훈련받았지만 그들조차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공격에 가해진 잔인함. 바로 그 힘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타격은 공황 상태나 자기 방어의 목적으로 가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미켈은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흔적을 없애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고 불과 몇 피트 떨어진 시신을 피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설명하려 하거나 후회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마침내 그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는 교환원에게 했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죽였고 그 이유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전 6시 10분 마이켈은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질 때 저항하지 않았고 권리를 고지받았을 때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이미 자신 안에 자리 잡은 듯 기계적인 순종으로 명령을 따랐습니다. 밖에서는 첫 햇살이 지평선 위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서는 모든 것이 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1시간 내에 도착하여 현장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핏방울, 모든 깨진 유리 조각, 모든 뒤집힌 가구, 모든 것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벽의 피는 여러 차례의 타격을 증명했고 마치 그녀가 반복해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카페 위의 패턴은 그녀가 처음 몇 번의 타격 후에도 기억하려고 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부러져 있었고 일부는 뒤로 꺾여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그를 붙잡고 방역하며 살아남으려 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오전 17시 45분까지 형사들은 사건의 시간 순서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네사는 오전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사망했습니다. 이웃들은 그 시간대에 희미한 충돌음을 들었다고 보고했지만 아무도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하고 나서야 그들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전 9시 15분 경찰서에서 처리된 후 마이클은 마침내 첫 번째 실질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 단순함 때문에 소름 끼쳤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녀를 때린 것, 그녀가 쓰러지는 것을 본 것, 다시 그녀를 때린 것, 그리고 경찰에 전화한 것까지. 그는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 멀고 이미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듯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파문을 일으킨 것은 그의 논리였습니다. 문제는 영상이었습니다. 3월 9일까지 형사들은 칼터 부부의 전자기기에 대한 수색 영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녀의 홈오피스 서랍에서 발견된 바네사의 노트북은 잠겨 있었지만 비밀번호는 쉽게 풀렸습니다. 그 안에서 업무 파일이라고 표시된 폴더에 숨겨진 하나같이 끔찍한 12개 이상의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은 바네사의 개인 컬렉션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남성들과 함께 있는 자신을 녹화했고 때로는 한 명, 때로는 여러 명과 함께였습니다. 남성들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마이클 자신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녹화물의 타임스탬프는 결혼식 몇 주 전부터 그녀가 사망하기 3일 전까지 다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부 영상이 그녀가 살해된 바로 그 침실에서 촬영되었다는 점입니다. 3월 10일까지 수사관들은 더욱 암울한 진실을 종합했습니다. 바네사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마이클을 속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결코 알아채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문자 메시지는 그녀의 애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마이켈이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해 웃었습니다. 그녀가 사망하기 불과 이틀 전인 3월 6일자 한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내게 너무 빠져 있어 한심해. 그가 진실을 알기만 한다면. 사망 전날 밤인 3월 7일자 또 다른 메시지. 그가 영상 몇 개를 찾았다고 읽었어. 크크. 그냥 넘어가라고 말했지. 그녀는 그의 고통을 비웃었고 그를 조롱했으며
3월 8일 이른 새벽 마이켈이 마침내 그녀와 대면했을 때 그녀는 그를 한계점 너머로 밀어붙였습니다. 3월 12일까지 이 사건은 언론에서 폭발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가장 부유한 커뮤니티 중 하나에서 발생한 고위층 살인사건, 기만 위에 세워진 결혼, 통제불능의 분노범죄. 뉴스 매체들은 상반된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일부는 마이켈을 냉혈한 살인자로 보았고 그는 폭발하여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를 배신당하고 굴욕당하고 감정적으로 파괴된 남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공격의 극단적인 잔인함, 힘, 방법, 망설임의 부재였습니다. 마이클 칼터는 아내를 죽였고 세상은 그가 괴물이었는지 아니면 너무 멀리 밀려났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건에는 단순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이 바하마의 청록색 바다 위로 낮게 드리워져 마이클과 바네사 칼터가 서약을 교환하려던 개인 리조트에 황금빛 광채를 들이우던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배경은 완벽했습니다. 흰 장미줄이 통로를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이올린 음악이 공기를 가득 채웠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장면에 평온함을 더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완벽함의 환상을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마이켈은 제단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 그의 자신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기술 제국, 동료들의 존경, 그리고 이제껏 본 중 가장 놀라운 여성. 바네사는 그의 상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꿈꿀 수밖에 없는 삶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연봉보다 비싼 드레스를 입고 그녀가 그에게 걸어올 때 하객들은 그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속삭였습니다. 바네사는 환상이었습니다. 키 크고 우아하며 거의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으로 빛났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부드러운 웨이브로 스타일링되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고 그녀의 눈은 카리브해의 태양 아래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 뒤에는 무언가,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순간이 왔습니다. 마이클은 그녀의 손을 잡고 영원을 약속하며 자신이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바네사는 망설임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서약을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의심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망설임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결혼식 전에 바네사는 다른 남자와 침대에 있었습니다. 2011년 자선 갈래에서 바네사가 마이클을 만난 순간부터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때문이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것, 즉 부지위, 권력 때문에 그에게 눈독을 들였습니다. 마이클은 완전히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바네사를 자신과 동등한 사람, 놀라울 뿐만 아니라 똑똑하고 야심차고 목표 지향적인 여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네사는 마이클을 디딤돌 이상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성공에 감탄했지만 결코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고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호화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남자였습니다. 마이켈이 미래를 계획하는 동안 바네사는 현재를 살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스릴을 찾고 사랑과는 아무 관련 없는 욕망에 탐닉했습니다. 2012년까지 관계를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바네사는 이미 다른 남성들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 스릴,
그녀가 들어가려던 완벽한 삶에 대한 비밀스러운 반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더 큰 것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로 보호된 폴더 깊숙이 숨겨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바네사는 다른 남성들과 함께 있는 자신의 비디오를 보관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유한 남자들이라고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업계 행사, 샴페인을 마시며 그녀에게 추파를 던진 사업가들. 다른 이들은 마이클과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남자들이었습니다. 그의 파트너들, 그의 친구들, 심지어 그의 사업 파트너까지. 패턴도 명백한 동기도 없었고 오직 그를 그토록 철저히 속이는 데서 느끼는 쾌감, 힘뿐이었습니다. 2013년 1월까지 결혼식 한 달 전, 바네사의 분류는 더욱 무모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성을 잃었고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을 멈추었고 심지어 기념품, 문자, 이메일, 애인들로부터의 선물을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이켈이 결코 그녀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는 사랑에 너무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28일 아침, 그녀가 결혼식장에 들어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바네사는 근처 개인 빌라의 침대에서 몰래 빠져나와 그녀의 약혼자가 아닌 남자를 뒤로 했습니다. 분류는 몇 달 전에 시작되었고 그 남자는 그녀가 누구와 결혼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결혼식 초대장에 답장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웃었고 마이켈이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바네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마이클 카터 부인이 되었습니다. 오후 7시 15분, 피로연은 한창이었습니다. 라이브 밴드가 부드러운 재즈를 연주하는 동안 하객들은 5코스 고급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부부의 첫 댄스는 가볍고 느리고 사진작가들이 서둘러 포착한 친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마이켈은 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 미래를 건설하고 그녀가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며 이 날을 준비하는데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녀가 사랑에 빠진 집을 샀고 두바이와 파리에서의 호화로운 신혼여행을 계획했으며 심지어 결혼식의 모든 하객이 수천 달러 상당의 개인 선물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영원히 그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네사는 자신의 역할을 쉽게 해냈습니다. 그녀는 신부가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았고 적절한 순간에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더 가까이 기댔습니다. 그녀는 일생일대의 역할을 맡은 여배우였습니다. 그녀는 이 루틴을 완성하는데 몇 년을 보냈습니다. 오후 11시 30분까지 마지막 축배와 케이크 커팅 후 부부는 신혼 스위트룸으로 물러갔습니다. 개인 직원과 침대 옆에 샴페인이 기다리는 하룻밤 1만 달러짜리 해변 빌라였습니다. 마이클은 완벽한 첫날 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네사는 지난 12시간 동안 다른 남자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인생에는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의 결정이 아무도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바네사는 마이클을 만나기 훨씬 전에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헌신 대신 스릴을 선택했습니다. 안정 대신 쾌락을 선택했습니다. 매번 그 대신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거짓말은 단지 사소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결혼의 기초였습니다. 그날 맹세한 모든 서약은 기만 위에 세워졌습니다. 모든 시선, 모든 접촉,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진 공연. 마이클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첫날 밤, 그가 그녀를 안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 속삭일 때
그녀는 이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날 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다음 닷새는 피할 수 없는 파멸을 향한 느린 행진이 될 것입니다. 2013년 3월 8일까지 마이클 칼턴은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진실은 그를 영원히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메시지는 오전 11시 47분에 도착했습니다. 마이클은 맞춤 제작된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팀과 확장 전략에 대한 대화에 몰두해 있을 때 그의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새로운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무시할 뻔했지만 제목의 무언가가 그의 눈을 화면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걸 봐야 해.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이름도 소개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첨부 파일만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지만 산만했던 그는 별 생각 없이 클릭했습니다. 영상은 흐릿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조명은 어두웠고 각도는 약간 기울어져 있었는데 마치 카메라가 몰래 설치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이미지가 선명해지면서 마이클의 온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네사는 그들의 침실에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뇌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처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실에 맞서 싸웠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너무 세게 뛰어서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단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고 한때 마이클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는 편안하고 익숙해 보였습니까? 마치 이것이 실수가 아닌 것처럼, 처음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의 눈은 화면 구석에 타임스탬프에 멈췄습니다. 2013년 2월 5일, 결혼식 3주 전. 배가 너무 아파서 잠시 토할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기도 전에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또 다른 영상,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하나같이 이전 것보다 더 충격적인 12개 이상의 녹화물. 일부는 호텔방에서, 다른 일부는 자신의 집에서, 일부는 결혼식 몇 주 전에 녹화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섭셉네다우노, 며칠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알아본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한 명은 그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한 명은 대학 시절 친한 친구였습니다. 일부는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신은 너무 깊고 너무 왜곡되어 있어서 순수한 분노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주변의 사무실이 사라졌습니다. 대화 소리, 컴퓨터 윙윙거리는 소리, 직원들의 멀리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 모든 것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몸은 차가워졌지만 가슴속은 타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고 책상 가장자리를 너무 세게 잡아서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괜찮냐고 물으며 노크했을 때도 거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시계가 오후 4시, 5시, 6시를 가리킬 때도 거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후 8시 20분에 집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아팠습니다. 바네사는 거기에 있었고 와인을 마시며 아무렇지도 않게 다리를 꼬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섰을 때 그녀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녀와 맞섰을 때 그녀는 부인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책감도 사과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이클 안에 무언가가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키스, 모든 순간, 영혼에 대한 모든 속삭임, 모든 것이 농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절정이었습니다. 오전 5시 30분까지
그는 어둠 속에 앉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손을 너무 꽉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를 악물어서 턱이 아팠습니다. 바네사는 옆방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쇼핑을 하고 친구들과 브런치를 할 계획을 세웠고 심지어 오후에 그에게 문자를 보내 다음 주 투자자들과의 저녁 식사를 상기시켰습니다. 마이켈은 거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9시 45분까지 그녀는 지쳤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이켈은 새벽 1시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삭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개의 문자가 있었고 추파를 던지는 메시지, 만날 계획, 노골적인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 2013년 2월 25일자, 결혼식 불과 3일 전에 어떤 영상. 바네사가 그들의 침실에서 두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 영상 속에서 그들은 마이켈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눈멀었다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를 한심하다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2013년 3월 8일, 해가 뜰 무렵 마이켈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4시 30분, 집안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벽이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침묵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이켈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바네사의 휴대폰을 손에 들고 마지막 녹화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은 느리고 통제되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혼란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은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이 여자는 결코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5시, 바네사가 움직였습니다. 마이켈은 그녀 위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비웃음이 나타난 순간 세상은 붉게 변했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빨랐습니다. 그 힘에 그녀는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마이켈은 그녀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방역하려 했습니다. 손톱이 그의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다리가 발버둥 쳤습니다. 그녀는 강했지만 그는 더 강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그녀의 몸은 매 타격마다 경련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안의 분노는 커져만 갔습니다. 램프는 그가 마지막으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 무게는 그의 손에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두개골과 부딪혔을 때 낸 소리는 영원히 그와 함께할 것입니다. 오전 5시 10분까지 바네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5시 15분까지 마이켈은 여전히 그곳에 서서 자신이 한 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5시 20분까지 그의 손은 후회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떨렸습니다. 오전 5시 30분까지 집 안에는 침묵이 흘렀고 오전 5시 47분에 마이켈은 91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환원이 받자 그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했습니다. 그는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빨리 오라고 말했고 그러고 나서 침대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차분했습니다. 그를 배신한 여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이켈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2013년 8월 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사건은 텔레비전, 신문, 모든 소셜미디어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이켈이 냉혈한 살인자인지 아니면 너무 멀리 밀려났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 측은 그를 분노에 사로잡혀
아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폭행한 남자로 묘사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영상, 메시지, 배신, 바네사가 수년 동안 그를 모욕하고 거짓말하고 바보로 만들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 보고서는 깊은 멍, 부러진 뼈, 방을 뒤덮은 피를 보여주었습니다. 공격은 길고 잔인했으며 최종적이었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3개월간의 증언 끝에 배심원단은 평결을 내렸습니다. 유죄. 판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이켈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013년 11월 16일까지 세상은 양분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네사가 희생자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녀를 위험한 게임을 하다가 패배한 조종자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이켈이 폭발했는지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 항상 폭력 성향이 있었는지 논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12월 1일까지 마이켈은 조지아주의 중범죄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감방은 작았고 벽은 텅 비었으며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항소를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존재했습니다. 매일, 매시간, 자신이 한 일과 홀로. 어떤 밤에는 진실을 알기 전에 바네사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혼식, 사랑, 약속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영상들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비웃음, 웃음, 마지막 배신. 그리고 그렇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2014년 1월까지 세상은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칼터에게 시간은 멈췄습니다. 2013년 3월 8일, 그리고 다시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이클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는 자신의 운명을 자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잠자는 동안 치어리더가 맞아 죽은 사건, 피지의 헐리문 사건과 같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보려면요.